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무심코 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캔, 종이류 등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으니 모두 재활용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고부가 가치의 재활용품으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으면 모두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자원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높임과 동시에 재활용품을 배출한 주민에게도 100% 보상액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이나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물품으로 교환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좋은 자원의 재활용률도 높이고 보상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해당 제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 중 가장 흔한 것들이 플라스틱, 종이, 병, 캔 등일 거예요. 특히 페트병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대로 버려주시면 되시는데 무조건 버린다고 해서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제대로 분리배출해서 버려야 재활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음식을 다 먹고 배달 용기를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한다 하더라도 용기 안에 음식물이 묻어 있다면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분리배출하려는 용기 및 종이박스 등을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질 좋은 재활용품으로 순환될 수 있는 많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원이라 할지라도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거나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기보다는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 재활용을 고려하여 제대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같이 배출하는 재활용 쓰레기가 고부가 가치의 재활용품으로 자원순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화돼서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의 큰 문제점을 해결하고 질 좋은 부가가치의 재활용품으로 순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자원순환 가게입니다. 일명 재활용 마트라고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자원순환 가게로 재활용 쓰레기를 바로 배출할 수 있는 깨끗한 상태로 가지고 오면 그 양에 따라 보상을 해드립니다. 보상은 매월 1회 개인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드리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해드린다고 해요. 배출할 때부터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해야 자원순환을 하기 위한 분리선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 비우고 헹궈서 분리하여 자원순환 가게로 가지고 온 재활용품은 인력을 고용해서 부담해야 하는 분리선별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순환 가게에 모인 재활용 자원은 100% 재활용된다고 하니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 가게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종이류, 헌옷, 알루미늄, 철, 공병, 잡병, 종이팩, 폐건전지로 대부분 우리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들에 해당됩니다. 수거 품목별 보상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와서 보상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에서 깨끗하게 헹구고 씻어서 분리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수거 품목들은 안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비우고 헹구는 과정을 꼭 하셔야 하고 예를 들어 투명 페트병의 경우는 비닐 라벨이 함께 붙어있는 경우에는 비닐을 제거하시고 납작하게 부피를 줄여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음료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줄여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흔하게 배출되는 우유팩의 경우도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상자 펼치듯이 펼치셔서 내부를 건조시킨 후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우유팩 이외에도 두유나 주스팩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된장 또는 고추장 등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도 라벨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가지고 온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개당 또는 킬로그램당 보상액을 받을 수 있고 유가 변동에 따라서 보상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류는 페트 150원, 혼합 250원, 그 밖의 비용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 킬로그램당 해당 보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는 개당 10원의 보상액이 주어집니다. 종이류는 킬로그램당 단가로 종이팩 100원, 서적 100원, 일반 종이 70원이고 병류도 소주병, 맥주병은 개당 각각 100원, 130원 보상액을 받고 그 외에는 킬로그램당 단가로 보상액이 주어집니다. 투명병 20원, 갈색병 10원, 녹색병 10원,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입니다. 캔류와 섬유류도 킬로그램 단가로 알루미늄 800원, 철 100원, 의류 400원, 섬유 100원입니다. 해당 제도는 전국 최초로 2020년 1월 성남시 수정구 1호점을 시작으로 1년도 되지 않아서 성남시 내에 4호점까지 생겨났고 현재 총 7개소 운영 중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시범 운영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계획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1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더 많은 지역에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현금 또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물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많은 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휴지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제도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쉽게 나오는 두유팩, 우유팩, 주스팩 등 종이팩과 다 쓴 건전지인 폐건전지를 주민센터로 가지고 가면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물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교환을 해드리는 물품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새 건전지로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교환 물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종이팩이나 폐건전지를 가지고 가시면 되시는데요. 어떤 곳은 우유팩 1000ml 15개, 500ml 25개, 200ml 45개를 가지고 오면 휴지 한눌 또는 갑티슈를 드리기도 하고 폐건전지 25개를 모아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1개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급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종이팩을 가지고 가실 때는 깨끗한 상태로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우유팩의 내용물을 물로 헹궈주시고 건조하신 후 상자 펼치듯이 펼치셔서 물품을 교환받을 수 있는 만큼 모아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고 집안에 계속 쌓아두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자원도 아끼고 작지만 생활에 필요한 휴지, 건전지, 종량제 봉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교환받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그에 따른 현금화도 할 수 있는 자원순환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지역에서 시행돼서 해당 제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가 질 좋은 재활용품으로 순환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함께 안내드렸던 주민센터에서 교환 물품을 받는 자원순환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에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되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물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